여러분들 독서하고 있으신가요? 저는 독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독서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일단 독서의 그 책은 일단 저자의 연구 결과물이에요. 여러 가지 시간적인 투입들이 많이 돼 있는 핵심 정보들만 담고 있는 그런 책이다. 수십 년간 연구했던 그 정보들이 담겨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우린 그 수십 년간에 해당되는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말 검증돼 있는 그런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간접 경험이죠. 각각 개인들마다 생각들이 다른데 그 성공자들을 알고자 한다. 성공자가 어떤 생각을 한다. 라는 그 부분은 책 속에 이렇게 담겨 있어요. 책을 읽다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삶들, 생각들, 이제는 간접 경험할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독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독서를 한다고 하더라도 좀 꾸준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적으로 가만히 있어야 되죠. 책을 읽기 위해서는 막 움직이는 상황에서 책 읽기는 너무 쉽지가 않은데 앉아서 책을 읽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너무 힘듭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거 너무 힘들어하는 것만큼 책을 꾸준하게 독서를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꾸준하게 독서를 하는 그런 습관들은 무조건 갖춰 놓은 상태에서 조금 덜 읽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많이 읽은 상태라고 하게 되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책의 중요성들에 대해서 일단 얘기로 막 듣는 거, 책 중요하니까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 스스로가 읽는 부분에 대해서 또 중요성들에서 느낀 상태라고 하게 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 읽을 뿐이지 시간이 있다라면 또다시 읽으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해외 주재원 근무 같은 경우 5년 4개월 동안 미친 듯이 책을 읽었다라고 말씀드렸죠. 1,500권 정도 읽었었는데 그렇게 폭발적인 독서 굉장히 많이 늘리다 보니까 독서의 중요성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이렇게 책을 읽는 시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책의 중요성들을 스스로 느꼈기 때문에 이제 이동 기간이 걸리는,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서울을 간다거나 아니면 버스를 타고 어디 간다거나 그런 시간대에는 무조건 책을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느낀 상태에서 덜 읽는다라고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그 책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간이 확보가 되었을 때는 책을 읽는다라는 것이죠. 일단 최대한 많이 읽은 상태, 스스로가 책의 중요성을 느끼는 그때에는 시간이 없었을 때 이제 조금은 덜 해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꾸준하게, 일단 초반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책을 읽어야 되는데 그 읽기 위한 방법 한 4가지 제가 실제 썼던 경험이거든요.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시각화입니다. 사실 우리는 일단 책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의 그 정보가 머리에 들어오는 거지 시각적으로 뭔가가 바뀌는 것들을 바로 느껴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책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바로 시각화가 되지를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좀 시각화를 스스로가 만들어 간다라면 좀 변화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만 있다라면 좀 꾸준하게 독서를 할 수가 있는 그 여지를 만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추천드리는 거는 카톡 여러분들 다 활용하시죠. 카톡에는 자신 이름 밑에 세부 정보가 들어갑니다. 거기에다가 저는 이렇게 썼어요. 가로해서 올해의 목표 권수를 설정을 한 거가 슬러시 들어가고 한 200권이라고 하면 200권이 들어가고 한 권도 지금까지 바로 시작하는 그 지점에는 0권이지 않겠습니까? 0권 들어갑니다. 이렇게 세팅한다라는 것이죠. 카카오톡에 이렇게 세팅하잖아요. 카카오톡에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긴장감을 가지면서 읽게 돼요. 긴장감을 가지면서 읽게 되는 그런 느낌 받으실 겁니다. 왜 그러냐? 사실 우리 카카오톡의 자기소개의 정보들은 일단 다른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신경 써서 안 거예요. 전혀 안 봐요. 절대 신경 안 쓰죠. 그런데 본인 스스로는 신경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이 보여지는 정보이기 때문에. 일단 다른 사람들은 전혀 신경 안 쓰겠지만 본인 스스로는 신경 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조금
긴장감을 가지면서 독서를 할 수 있는 첫 번째가 이 카톡 프로필을 좀 이용해 보시라 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 이 단순한 거죠. 두꺼운 책보다는 얇은 책을 집중해서 처음에는 읽어보세요. 사실 한 권이 너무 두껍잖아요. 그러면 읽다가 너무 지칩니다. 읽다가도 뭐 흐지부지 되는 게 뭐 여러 번 느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 어떤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가속도의 법칙이 존재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단 하나의 그 행동이 빠르게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또 다른 두 번째 행동들이 더 빠르게 되고 더 빠르게 되면서 또 즐거움을 느껴진다라는 그 부분인데 이 책 독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저는 그렇게 적용시켰습니다. 처음 같은 경우는 좀 쉬운 책부터 시작을 했어요. 잘 읽히는 거, 잘 넘어가는 그런 책. 한 장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시간 많이 걸리는 책들 여러분 경험하셨지 않겠습니까? 자, 국사책이라든가 수학책 같은 경우는 저는 잘 안 넘겨지더라고요. 그 고교 시절에 잘 안 넘겨져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자, 그런 책 말고 조금 그 주제에 따라서 좀 쉽게 쓰여진 책들이 있어요. 자, 그 책부터 시작하시라는 거죠. 좀 얇은 책. 얇은 책을 한 권, 두 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또 재미도 붙어요. 왜냐면 책 권수가 이때까지 자기가 1년에 한 10권 정도 읽었는데 한 달에 뭐 얇은 책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두세 권 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독서를 많이 한 것 같은 그런 뿌듯함도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책을 고를 때에도 좀 쉬운 책부터 일단 시작하고 물고 이렇게 시작하신다라면 또 다른 꾸준함을 유지를 시킬 수가 있으실 거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조금 책을 읽으면서 좀 공감할 수 있는 책을 좀 읽으시라. 자, 그런 의미에서 자서전을 추천드립니다. 자서전. 일단 자서전을 읽게 되잖아요. 읽게 되게 되면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일단 그 해당되는 사람이 처음부터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엔트리 레벨, 정말 그냥 일반 평범했던, 완전 평범 이하에 해당되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삶이 이제는 어떤 과정들과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담겨 있습니다. 읽다 보게 되면 본인 스스로가 생각이 들게 돼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읽게 되게 되면 본인도 스스로가 성장한다는 그 느낌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큰 용기와 이런 추진력을, 실행력을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책이죠. 근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그런 책들이 자서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벤자민 프랭클린 자서전 굉장히 많이 추천드리고 있죠. 벤자민 프랭클린, 미국의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400년 전에 해당되는 인물임에도 굉장히 지금까지 읽히는 그런 책이죠. 실제로 벤자민 프랭클린이 역사적 인물이었는데 그 사람의 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 현 시점, 그 당시에 해당되는 느낌이라든가 자신의 행동들을 기록을 해놨던 그런 거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해서, 자, 미국 지폐 $100지 않겠습니까? $100의 초상화가 자,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어느 정도 위상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렴풋 유추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정말 몇백 년 전에 해당되는 인물이잖아요. 역사적인 인물인데 우리랑 다를 게 그렇게 크지가 않다. 저는 역사적인 인물은 태어나게 되었을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활부터 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말 타고 다니고 막 그런 해당되는 위대한 인물들이라는 그렇게 풀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랑 좀 다르다. 우리랑 너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서 위대한 인물은 태어날 때부터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예전에는 했었었는데, 자, 이런 책들을 읽으니까 뭐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라면 충분히 노력하게 되었을 때 자신도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위대한 인물처럼 될 수가 있다라는, 자, 그 책을 읽으면 그런 용기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이런 자서전 관련된 의미에서 세 권의 책, 소개해드리지 않았던 세 권의 책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자, 레이크록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책, 레이크록 여러분 잘 아시나요? 자, 맥도날드 너무 잘 아시죠? 자, 그 창업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창업자의 이 자서전이죠. 이 자서전을 읽으면서 맥도날드를 조금 다르게 보였던 부분들이 좀 많았어요.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그 맥도날드 창업 과정을 여러 가지
그 언론 매체를 통해서 들었었는데, 읽고 들었었는데 디테일하게는 안 읽었었거든요. 52세에 창업을 했던 할아버지가 성공했던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참 창업했던 그 할아버지가 어떤 사업적인 그런 트라이가 없는 상태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런 무지한 상태에서 도전해서 그걸 성공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책 읽으니까 아니더라고요. 이 책에서 정말, 아니,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다.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성공했다라는 거, 이 책을 통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알았습니다. 정말 52세였지만 너무나 많은 성실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딱 기회 포착을 해서 이제 성공했던 그 스토리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레이크록 같은 경우는, 자, 종이 컵을 판매를 하는 영업 직원이었어요. 영업 직원. 종이컵 같은 경우는 지금 하찮게 여겨지시는데, 자, 그 당시에 한 뭐 50년, 6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최첨단 발명품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유리컵이라든가 철제컵을 쓰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종이컵이 발명이 되고 선두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의 영업 직원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 이 변화하는 그 흐름들을 느낄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 유리컵 같은 경우는 그 매장 안에서 먹어야 되잖아요. 매장 안에서. 그런데 종이컵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테이크아웃 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 매출이 뭐 배로 늘는 그 부분을, 자, 이 영업 다니면서 확인했다. 그래서 성장하는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를 그렇게 영업 다니면서 알고 있었어요. 이 음식점이 요거는 성공을 하네, 요거는 실패를 하네 라는 것들을 영업을 몇십 년 동안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알게 되죠. 그러다 보니 그런 상태에서 맥도날드 딱 만난 겁니다. 맥도날드 만나서 딱 본다고 하더라도, 야, 이 성장성 엄청나거든요. 자, 맥도날드 체계화되어 있고 매뉴얼화되어 있고, 자, 프랜차이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프랜차이즈 구조를 갖춘 그런 완벽한 기업이었기 때문에, 자, 이 레이크록 같은 경우는 그 사장이랑 딜을 해서 이를 프랜차이즈로 키우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 손정희, 자, 소프트뱅크죠.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추천했다라는 책이라고 해서 한번 읽어봤는데, 굉장히 좀 느끼는 바는 많았습니다. 자, 두 번째 책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책.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스타벅스 가보셨죠? 스타벅스 창업자가 쓴 책입니다. 자, 이름이 하월드 슐츠죠. 하월드 슐츠. 저는 이 책 읽으면서도, 자, 이 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실제 스타벅스, 아까 레이크록이 맥도날드를 직접 만들지는 않았어요. 비즈니스 모델만 만들어서. 맥도날드를 발견하고 이를 비즈니스 모델화를 시킨 그런 인물이죠. 맥도날드를 직접 만들지 않았습니다. 스타벅스 하월드 슐츠도 마찬가지죠. 자, 이분도, 자, 스타벅스 커피점에 갔는데 바랍니다. 너무나 청결하고 매뉴얼화 잘 돼 있고, 그리고 커피 맛이 다른 곳과 굉장히 진하면서 강한 그런 맛들을 가지고 있는 스타벅스에 매료가 돼서, 자, 이를 비즈니스 모델화를 시키는 거죠. 자, 이 책 보면서 정말 두 분 다 마찬가지, 레이크록도 그렇고 하월드 슐츠도 마찬가지인데, 자, 기회 포착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만약에 하월드 슐츠 그리고 맥도날드, 이를 레이크록이라든가 하월드 슐츠가 만나지 않았다라면 그냥 없어졌을, 그냥 1세대에서 그냥 사장되었을 그런 기업들이었어요. 이 가능성 발견했다라는 것은 기회를 포착했다라는 것이죠. 기회 포착할 수 있는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책을 읽으셨던 공통점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 책입니다. 마지막 책. 근데 좀 약간 죄송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앞서도 많이 읽기 위해서, 책을 좀 꾸준하게 읽기 위해서 얇은 책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국어 사전이냐고요? 국어 사전 아니고요. 자, 이게 보시게 되면 스노우볼입니다. 자, 스노우볼 누구를 다루냐? 워렌 버핏 다루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 사실 워렌 버핏에 해당이 워렌 버핏이 직접 쓴 전기는 없어요. 본인 스스로가 쓴 전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위대한 인물인데도 자기가 책을 쓰질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 워렌 버핏이, 자, 전문 그 작가를 고용하죠. 전문 작가를 고용해서 자기 전기를 좀 써달라. 돈을 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책이에요. 자, 워렌 버핏보다 워렌 버핏 삶을 더 디테일하게 작성을 했다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한 워렌 버핏 어린 시절 때부터 지금의 모습에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그 해당되는 사람들 다 녹아 있습니다. 정말 다 녹아 있어요.
뭐 어린 시절 때 사업을 렌트카 사업이라든가 핀볼 사업이라든가 경마장에 가서 돈을 날렸던 경험이라든가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관을 쓰잖아요. 자, 굉장히 돈이 뭐 30대부터 백만장자였어요. 자, 주식으로 굉장히 불렸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불려가지고 30대 때 백만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관을 쓰는 거, 자, 관을 써야 되잖아요. 돌아가신 관이 필요한데 관을 어떤 관을 쓰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한 2배 정도가 차이가 나니까 뭐 저렴한 거 썼던 그 부분이 이제 아내랑 마찰까지 담고 있어요. 관을 어떤 거를 쓰는 거에 대한 그 다툼의 내용들까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워렌 버핏상 너무나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읽으면서 굉장히 재미있었고 좀 즐겁더라고요. 워렌 버핏이 이런 구나. 워렌 버핏이 지금의 워렌 버핏 어떤 과정들을 거쳤구나. 그리고 어떤 생각들을 지금도 하고 있겠구나. 라는 것을 좀 유추를 할 수 있는 책이었기 때문에 정말 역사적인, 이분 역시도 마찬가지 역사적인 인물이지 않겠습니까? 역사적 인물, 이렇게 훑을 수 있어서 너무나 고마웠던 책이었어요. 이 3권 추천드리고요. 자, 4번째입니다. 꾸준하게 읽을 그런 재미. 자, 세 번째였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자전적인 해당되는 내용들을 읽어라. 왜냐면 같이 성장하는 느낌들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4번째는 이 3번째와 연결됩니다. 자, 이렇게, 총 어떻게 큰 그림 보셨잖아요. 크게 어떻게 성장하시는지 봤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디테일한 정보에 들어가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어떠한 디테일함을 얘기를 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숲을 먼저 보고 어떠하게 인생들을 살아가야지 성공할 수가 있고 성공했던 그 과정들을 간접 체험을 한 상태에서 본인 삶에 이제는 돌아가는 거죠. 본인 삶에서 이때까지 성공자들은 이런 루트 통해서 쫙쫙쫙 올라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 이제는 지금 현재에 이제는 집중해 보는 거죠. 자, 그런 큰 그림, 숲을 보셨다면 이제 나무에 집중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그 관련된 본인 스스로가 이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기술들이 그런 여러 가지 자서전을 읽다 보게 되면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 느껴지는 그 부분, 부족했던 그 부분에 해당되는 책들을 읽으시는 것이죠. 그렇게 재미 붙여가는 겁니다. 하나하나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나간다라면 꾸준한 독서,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하니까 정말 재밌더라고요. 재미있었는데 여러분도 그 재미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